네, 여기 117쪽에 실력강화 문제. 자석주의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자기력선이.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가 괜찮고 뭐 다 괜찮은 그림이구나. 괜찮은 그림인데 가와 다를 비교하면 자기력선의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얘가 자기력선이 많죠. 네. 그게 자기력선 밀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더 센 자석이에요. 얘가. 그래서 기억 맞고요. 가와 나와 다로부터 자기력의 인력과 청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와라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서로 밀어내는 이건 청력이 있는 거고 얘를 자기력선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제 인력이 있는 거죠. 예, 맞고 다와 라로부터 자기력선은 양극에서 끊어짐을 알 수 있다. 끊어지는 건 아니고 양극? 예, 양극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고 사실 그냥 뭐 S극이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원래는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안 된 것 뿐이고 자기력선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니은 4번이 맞고. 자,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게 하고 자석을 가까이 하였다. 자,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오른손 그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줘요. 그렇죠? 이렇게. 예,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손가락 엄지 손가락 하나 남는데 이렇게 돼요. 엄지 손가락.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내부야, 내부. 내부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가고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S극이니까 뭐예요? 청력이고요. 청력이고 A 부분 P 부분이 띄는 자석의 극은 N극이에요. N극 청력 2번 고르면 되겠네. 띄고 쓰는데 맞았네. 이건 이제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 자기장 방향을 이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전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가요. 전류. 근데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힘의 방향 알아낼 때는 손가락 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손가락을 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자기장의 방향. 그럼 손을 딱 피고 N에서 S 이렇게 하고 튀어나오는 쪽. 네 손가락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시고 왜냐면 자기장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하시면 전류 방향 오른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 방향이 이쪽이야. 그럼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D 방향으로 굴러가요. 이 알루미늄 막대가 D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굴러가는데 근데 이게 니크롬 선은 왜 이렇게 해놓냐면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기역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면 세져요. 그러면 빨리 굴러가요. 근데 니은 쪽으로 하잖아.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천천히 굴러가요. 천천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알루미늄 막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A 방향이다. 아니에요. 왜냐면 N에서 S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C 방향이라고 해야 되고 자기장의 방향 말하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하면 자기력 방향은 B 방향이 된다. 현재 D로 굴러가잖아요. 맞아요. 전류가 반대로 되면
B방향으로 굴러가는 거 맞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력의 방향은 D방향이다. 아니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도 B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4번, 2번. 그 다음에 4번에 자기력을 크게 하는 방법. 기억? 네, 전압을 높인다 괜찮아요. 왜냐면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많이 흘러. 그 전류가 세지면 자기력도 세집니다. 도선으로부터 멀리하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 약해져.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니크론선 집게를 기역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역적으로. 그래야지 저항이 적어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기역적으로. 답은 1번이고요. 됐죠.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태양계 나오겠습니다. 태양계 지구, 달, 태양 뭐 이런 거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지구, 달, 태양 여기에다가 행성 뭐 이런 거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다. 뭐 최근이 아니라 한 2000년도 더 전에 한 2000년 전에 2200년 전에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 크기를 측정했어요. 뭐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은 아무튼 수학자이면서 뭐 천문학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 지리학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으로 일하던 도중 관장으로 일하면 책을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런 거를 봤어요. 하진날 정오에 시엔의 우물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거야. 응?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거죠. 뭐 유럽 뭐 이렇게 있으면 아프리카 뭐 이렇게 있고 이집트 있는데 여기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개 아니에요? 여러 개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지도 보면은 아직까지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시에네라고 하는 데는 여기 적도고 여기 북이 23.5도 정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하여튼 뭐 시에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것이 하진날 정오에 원래 북이 23.5도 되는데 해가 수직으로 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겨. 그러니까 시에네 우물에 그림자가 안 생기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하진날 한 6월 22일 정도. 근데 이 사람 알렉산드리아에 사니까 여기도 그런가 하고 봤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림자 안 생기나. 근데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여기는 첨탑 있어. 첨탑 탑에 그림자가 생겨 있어. 여기 그림자가 생겨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지구가 평평한지 아니면 둥근지 이런 것도 사실 확신이 없어요. 정확하게 둥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둥글다라고 주장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은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월식이 일어날 때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가려요 달을.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둥근 걸 보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를 해. 아무튼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가정을 세웁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 다음에 지표면에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다.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구가 구형입니다.
하진날 정오에 햇빛이 나란하게 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근데 왜 나란하게 오냐면 나란하게 와요, 실제로. 실제로 나란하게 오는데 태양이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엄청 멀리 있어요. 그래서 한 줄기 빛만 이렇게 내보내도 빛이 나란하게 와. 그 태양을 여기다 그린다라고 해서 빛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태양 빛이 나란하게 옵니다. 나란하게 오는데 잘 봐요. 우물이나 아니면 탑을 세울 때 이거 뭐 삐뚤어 파나요? 네? 이렇게 삐뚤게 파? 아니요. 안 그러죠. 탑 세울 때도 이렇게 삐뚤어 세우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바로 세웁니다. 똑바로 세우려면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세우게 돼 있어. 중력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간 빛은 지구 중심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첨탑에서 이렇게 쭉 이어 보시면 지구 중심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학에서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평행선에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평행선에서 엇각이라고 하죠. 엇각. 네, 엇각의 크기 같다. 이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거든. 원의 부채꼴에 대한 성질인데 이걸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서로 비례한다.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길어진다. 이거 호라고 하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지구 크기를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진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 끝에랑 첨탑의 끝을 연결한 선하고 첨탑하고 이루는 각도가 7.2도야. 그럼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얘랑 엇각이잖아, 엇각. 엇각이니까 요 각도 7.2도겠죠. 요거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이거는 땅 파고 알아야 돼, 이걸. 땅 못 파잖아요. 여기까지 땅 파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7.2도라는 거. 근데 요것도 어려운데, 원래. 이게 걸어가야 돼. 이 당시에는 걸어가야 돼. 한 발자국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요. 걸어가가지고 측정해. 925km는 떨어져 있어. 925km는 거의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한 300에서 400km예요. 그거에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지. 그 거리를 걸어가서 물론 이제 측정해 놨겠지. 에라토스테네스가 걸어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식을 세웁니다. 식을 세우는 거는 책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순서가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생각대로 하면 7.2도일 때 중심각이 7.2도일 때 925km다 이거야. 그런데 원의 둘레는 얼마죠? 원의 둘레는 얼마지? 360도일 때는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식이 2파이r이에요. 2파이r. 초등학교 때는 이제 파이를 3.14로 하지만 뭐 중학교부터는 파이라고 써요. 그냥 이렇게 3.14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 7.2도일 때 925km이고 만약에 360도가 되면은 2파이r일 것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여기처럼 해도 되긴 해. 2파이r일 때 360도면 925km일 때 7.2도의 중심각을 갖는다. 이렇게 해도 돼.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례식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이렇게 식 세우죠? 이렇게. 내양의 곱. 이걸 좀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안 틀리거든요. 자꾸 자기가 써봐야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했어. 근데 보통은 반지름을 많이 물어봐. 반지름. R이 반지름이에요. 요건 2파이r은 둘레에 해당하고.
그래서 R은 7.2 곱하기 2파이 분의 양변 나누면 되잖아, 그쵸? 925 곱하기 360 이렇게 하면 되고, 파이는 한 3.14 정도 집어넣어서 계산을 직접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값이. 자, 7,365km인데 이게 많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한 15% 정도 큰 값이에요. 원래 지구의 반지름은 한 6,400km. 대략 지구 반지름이 6,400km. 15% 정도 틀렸지만 많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자,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틀렸냐? 일단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니고 적도가 좀 볼록한 타원체예요. 적도 반지름이 볼록한 타원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뭐 알려주는데 책에서는 원래는 사실은 좀 더 이제 예전 책에는 사실 이게 나왔는데 요즘 책에는 이제 그게 빠졌는데 이게 지구가 있으면 동일 경도상이 있어야 돼. 원래 특정하는 날에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CN이어야 되는데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랑 조금 이렇게 빗나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원래 길이보다 크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 이게 대각선으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실험을 하려면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 되는데 동일 경도상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두 개 쓰시고 두 지점의 거리 측정값이 부정확했다. 실제 지구는 타원체이다. 근데 이거는 많이 오차가 나지 않아 사실은. 거의 9랑 유사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동일 경도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 책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그냥 일단 써져 있는 거 쓰시면 되겠고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지구는 완전한 구다. 그래야지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완전한 구다라고 해야지. 다음에 햇빛은 평행하다.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가정합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한 값은 알렉산드리아의 막대와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랑 그 다음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지구 자전 조금만 있다고요.
다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면 138쪽에 요거를 이제 지구 모형 크기 측정하는 걸로 다시 복습을 하면 자 막대를 두 개를 세워요. 근데 요 막대에는 그림자가 없어야 돼. 요 막대 그림자가 없고 여기는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동일 경도상에 세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동일한 경도에 세운다. 자 이거는 뭐 햇빛으로 해도 되고 전등으로 해도 되긴 해요. 조금 멀리 떨어진 전등으로. 자 그 다음에 뭘 측정해야 되냐, A랑 B 사이의 거리, L이라고 써져 있네요. 요 거리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실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요 사이 각도 측정하는 거예요. 세타 이거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 세타가 중심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세타라고 읽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면 자, 원이면 360도잖아요. 360도일 때 얼마냐? 2파이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식을.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세타일 때 L이면 여기가 세타일 때 L이면 360도일 때는 원의 둘레일 거 아니야, 그렇죠? 원의 둘레. 세타일 때 L이면 360도일 때 원의 둘레일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렇게 식을 세우고 보통은 반지름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하면 세타 곱하기 2파이 R은 360 곱하기 L이고 R은 세타 곱하기 2파이 분의 360 곱하기 L이죠.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돼요. 특정 값을. 탐구하기 문제 좀 1번에서 2번 해보시고 요거는 파이는 3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해봤어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방법을 이용한 게 맞고 지구 모형에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A-와 B-, 그림자가 모두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만 안 생기면 됩니다. 실제로 측정해야 하는 값은 막대 사이의 거리 L과 각 세타이다. 맞아요. 지구 모형에 두 막대를 세울 때 위도가 같은 게 아니라 경도가 같아야 돼. 경도. 위도는 달라야 되고 경도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식을 세워서 풀 줄 알아야 돼. 요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봐봐요. 세타가 45도야. 맞죠? 여기 45도. 왜냐면 평행선에서 얻각은 같기 때문에 45도면 여기 45도죠. 45도일 때 7.5cm야. 7.5cm. 호의 길이가 7.5cm이면 자, 360도 한 바퀴죠. 360도일 때 2파이 R이다. 이렇게 둘레. 360도면 원의 둘레니까.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R은 45 곱하기 2 곱하기 파인데 파이는 3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3으로 하시고 360 곱하기 7.5. 자, 이거는 2, 3은 6이니까 60이고 45 3분의 4네. 15의 3배가 45고요. 15의 4배가 60이니까 3분의 4네. 3분의 4 곱하기 7.5. 그럼 7.5 또 3으로 나누면 2.5. 2.5의 4배 10이네요. 10 cm.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도 볼게요. 139쪽. 자, 결국에 두 지역의 위도 차와
두 지역의 거리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가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위도차라고 말해도 돼요. 그 위도차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적도에서부터 B 지점까지의 각도가 위도죠. A의 위도죠. 요 사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위도차 맞지? 위도차 맞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위도차랑 같다. B 지역의 위도가 이만큼, A 지역의 위도가 요만큼, B 위도에서 A 위도 빼면 요만큼, 그쵸? 위도차 맞죠? 위도차랑 두 지역의 거리를 알면 된다. 근데 이때 조건은 아무튼 경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경도. A와 B의 경도가 같아야 돼. 경도가 같아야 됩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여서 이거는 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북극성을 이용해서도 하는데 하여튼 북극성의 고도랑 위도랑 똑같아. 사실 북극성의 고도랑 위도랑 똑같대요. 똑같아요. 북극성의 고도와 위도가 같아. 왜 같냐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북극에 서 있어. 그럼 고도라는 건 뭐냐면 이 별하고 지평선하고 이루는 각도예요. 북극에서 북극성의 고도는 90도야. 근데 위도 90도야. 이거는 원래 이제 그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적도에 서 있어. 예를 들어서 적도에 위도가 0인데 북극성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별빛이 나란하게 옵니다. 별빛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별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와요. 그러면 적도에서는 위도가 0인데 북극성의 고도도 0이야.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랑 위도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 38도 정도에 살아요. 위도 38도 정도. 북극성이 저기 하늘 떠 있는데 38도 정도 떠 있어요. 북극성의 고도랑 위도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도차 말고 고도차라고 해도 돼요. 그건 해도 되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리고 딴 얘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 배울 때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배운 걸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만 좀 풀어봐 주세요. 142쪽에 1번부터 5번까지. 네, 해볼까요? 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가정한 거고요.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그렇게 두 가지 가정 세운 거고 같은 위도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경도상에 있어야 되는데 에라토스테네스는 아무튼 두 가지 가정을 한 거예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태양은 정오에 항상 시엔의 우물에 위치한다. 뭐 요런 거는 사실이긴 한데 에라토스테네스 가정에 해당하진 않아. 그래서 1번 골라주셔야 되고 위의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측정한 것은 막대 길이는 상관없고요. 우물의 깊이 상관없고요. 요 거리랑 알렉산드리아와 시내 거리 막대 끝과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 요런 거 디글리우 3번. 근데 이게 비례식이 순서가 맞으면은 되는 거여서 딱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면은 세타일 때 L이면 360도일 때 2파이 R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답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자 따져보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2파이 R이면 360이어야 되는 거죠? 2파이 R 지구 둘레면 360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죠. 2파이 R이면 360인 건 맞는데 잘 봐라. 이게 거리 각도 썼지. 거리 각도. 그럼 여기도 거리 각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각도 거리 썼잖아요.
이게 안 돼. 응? 대충 맞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지. 이게 거리 각도 썼지. 이건 거리 각도 써야 돼. L이 거리고요. 세타가 각도예요. 2파이R 360.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끼리 모으고 작은 것끼리 모으고 거리 각도 이래야지 맞는 거야. 이래야지 맞습니다. 다른 건 틀렸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반지름이 실제 지구 반지름과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볼록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얼마 차이 안 나요, 원래는. 근데 책에 써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긴 하고요. 평행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평행하게 들어와, 실제로.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니네 이렇게 뭐 밤밤중에 걸어가는데 달이 앞에 있어. 근데 아무리 걸어가도 앞에 있지. 아무리 걸어가도 앞에 있어요. 보통은 내가 걸어가면 뒤로 가잖아. 달에서도 평행하게 빛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에서는 평행하게 빛이 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거 기억 디귿 4번 골라주시고. 이렇게 해본다라는 거. 이거 해봤어요? 이거 했어요? 5번? 5번 했어? 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이랑 광주랑 동일 경도상에 있어요. 근데 서울의 위도가 37.5네요. 북이 37.5. 광주는 북이 35도야. 그러면은 서울이 이렇게 위도가 37.5도인데 광주는 이렇게 해서 35야. 그럼 빼면은 위도 차가 2.5도가 나겠네. 그쵸? 그러니까 2.5도 차이 날 때 300km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360도일 때는 2파이R이다. 이렇게씩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동일 경도상에 있고 중심각의 크기는 빼야죠. 좀 더 해놨네요. 그러면 식을 세우는데 자 2파이R 360도 302.5 맞네. 큰 것끼리 모으고 작은 것끼리 모았는데 거리 각도. 개혁 디귿 4번 이렇게 답돼야 됩니다. 자전을 해야 되는데 자전을 좀 해야겠네요. 그래도 자 자전 134쪽이고요. 지구의 자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는 어디지? 여기네.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여기가 서해 바다, 동해 바다야. 요렇게 돌아요.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동쪽에서 태양 뜨는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근데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북극 상공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북극에 점 찍고 바라보면 요렇게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렇게도 얘기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에 따라 밤낮이 반복이 되고 천체 일주 운동이 나타납니다. 밤낮 반복되는 건 아실 것 같고요.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태양도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에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로 지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천체들은 하늘에 떠있는 그런 물체들, 천체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겉보기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걔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도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겉보기 운동은 동에서 서로 해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면
동쪽 하늘에서 떠 얘가 태양이. 그래서 서쪽으로 쳐. 동에서 서로 겉보기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구라고 하는 거는 좀 평평한 데 나가가지고요. 내가 딱 서 있잖아.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반구 형태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거를 천구라고 해요. 천구. 이 지평선이 있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바로 위는 천정, 요 밑으로 가면 천저, 그 다음에 이 북극을 연결해서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자전을 지구가 이 북극성 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별들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자, 천구는 하늘 바라본 모습이고요.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하고요. 천구의 북극과 남극이 있고, 천구의 적도는 요 적도 있지, 원래 적도, 지구 적도, 이거를 연장을 한 게 천구의 적도예요. 이거 여기 천구의 적도. 천정과 천저, 머리 위가 천정이고 발밑이 천저고, 천체의 일주운동의 방향,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천구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전하는데 천구가 북극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자,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는 다음에 또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3시간 간격으로 찍었는데요. 여기 있다가 3시간 정도 되면 한 요 정도 이동하거든. 근데 여기 45도야. 근데 왜 45도냐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근데 한 바퀴 도는 건 360도를 도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야. 나눠 보시면 1시간에 15도씩 돌아요. 지구가 하루에 1시간에 15도씩 돕니다. 1시간에 15도씩 도는데 3시간이면 45도 지나야죠. 1시간에 15도씩 지나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북극에 가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북극에 가 서 있고 북극성 바로 위에 보이고, 자,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하늘은 이렇게 도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걸로.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에서는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적도 지방에서는, 적도 지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돌 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만 좀 잘 알아두시면, 잘 봐요. 동쪽 하늘에서 별이 막 떠 이렇게. 이거는 사실 길게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데가 뭐야? 동쪽이야. 동쪽 하늘. 이렇게 동쪽 하늘 떠요. 이렇게 동쪽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남쪽 하늘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서쪽 하늘로 져요. 이렇게.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야. 근데 요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북쪽을 위쪽에다 놔두고 남쪽을 여기다 놔두면 여기가 동, 여기가 서예요.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근데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야. 어? 여기가 남쪽 하늘인데 여기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야. 왼쪽이. 저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 서쪽이고. 그래서 동쪽 하늘 떠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을 칩니다. 이렇게. 근데 자, 잘 들어.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북쪽이 원래 저쪽이거든요. 저쪽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에서 떠서 요렇게 돌아가요. 요렇게. 근데 그게 무슨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시계 반대 방향.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학습 내용 체크. 낮과 밤이 반복되고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천체 일주 운동이 일어나는 건 지구 자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천체들은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이거 중요해. 시계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향을 잘 체크해야 돼.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9시면은 6시간 후인가요? 3시면 새벽 3시면 6시간 후네. 그러면은 90도 정도 요로 돌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다른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이고 하루에 1시간에 15도씩 자전한다라는 거. 그럼 이건 3시간씩이네. 3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씩 자전하기 때문에 45도 돌려면 3시간이 흐르는 거죠. 자, 공전은 다음에 하고요. 그래도 문제는 그래도 문제 다음에 풀까요? 같이? 같이 풉시다. 민주는 여기 앞에 부분 다시 녹화한 거 보낼 테니까 좀 보기는 해주시고 수업 시간 조정은 해야겠네요. 어떻게 해요?